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율주행을 단순히 운전자가 손을 떼는 기술 정도로만 치부하곤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프라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자율주행을 둘러싼 9대 핵심 산업과 국가적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드려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분만이 다가올 미래 산업의 지도를 선점하고 정확한 투자 안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자율주행의 진짜 정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자율주행의 정체. 자율주행차 한 대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그럼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율주행이 AI만 잘 만들면 되는 줄 압니다. 센서만 달면 되는 줄 압니다. 반도체만 빠르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짜리 생각입니다. 자율주행은 차가 아니라 도시가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리즈를 학습하시면 자율주행 및 미래산업 시스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미래 투자에도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통 시스템은 개인의 역량에 의존했습니다. 당신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모든 책임은 당신의 눈과 뇌 그리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호를 보는 것도 옆 차와의 거리를 재는 것도 급정거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도 전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단계는 운전대를 잡는 개인을 넘어 도시 전체의 유기적 최적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자율주행을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인프라로 정의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1. 주체의 전환. 개인의 감각에서 시스템의 데이터로. 기존의 운전은 철저히 인간의 오감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은 이를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신망으로 대체합니다. 과거 인간이 운전할 때 사람의 눈, 사람의 뇌, 사람의 손말로 제어를 했죠. 미래에는 초고속 통신망 V2X, 인공지능 컴퓨터 AI, 정밀 도로 정보 HD 맵, 이 과정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 국가 통신망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의 말단 노드가 됩니다. 차 한 대가 아무리 똑똑해도 도로가 그 정보를 읽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2. 책임의 전환. 사고의 수습에서 예방의 관리로. 사람이 운전할 때는 사고의 책임이 개인 즉 운전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를 AI와 시스템이 수행합니다. 개별 관리 시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과 법규를 통한 사후 수습을 했죠. 미래에는 시스템 관리 시대로 바뀝니다.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제,
사고 가능성 자체를 사전 차단합니다. 결국 사고를 막고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가 운전 실력이 아닌 국가의 교통관리 역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사라지고 시스템 설계자가 책임의 중심에 섭니다. 3. 효율의 전환. 사유재산에서 공공자원으로. 자율주행이 인프라화되면 자동차는 소유하는 자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진화합니다. 도로의 확장 없이도 교통체증 해결합니다. 차량 간 통신으로 안전거리를 최소화하고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도로 효율을 2배에서 3배 이상 높입니다. 에너지 및 공간의 재구성. 주차 공간이 공원으로 바뀌고 최적 경로 주행으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모를 절감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주차장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공간이 전부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결론. 자동차는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자율주행의 완성은 자동차 한 대가 잘 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량, 도로, 통신, 법, 제도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것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자율주행을 단순 제조 산업이 아닌 차세대 국가기관 산업으로 명시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성장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자율주행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9개의 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이 시리즈의 구성. 1부. 자율주행은 국가 인프라다. 2부. 차량용 AI 반도체 산업. 3부. 고성능 센서 산업. 4부. 3D 정밀지도 산업. 5부. 초연결 통신 인프라 산업. V2X라고 하죠. 6부. 지능형 스마트 도로 산업. 7부. 스마트 시티 설계 산업. 8부. 저궤도 위성 통신 산업. 9부. 법 제도 및 보험 시스템 정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10부. 차세대 전력 인프라 산업, 원자력 SMR. 왜 이 9개 산업인가? 반도체가 발전해도 통신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통신망이 까여도 법이 없으면 상용화할 수 없으며, 법이 있어도 전력이 부족하면 차는 멈춥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인프라의 혁명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 산업이 왜 필수적인지, 현재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지, 한국은 어디에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 차량용 AI 반도체 산업. 자율주행차의 두뇌를 설계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자율주행차가 1초 안에 판단하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자율주행이 아니라 움직이는 깐입니다. 사람은 눈 2개로 운전합니다. 자율주행차는 몇 개일까요? 사람은 눈 2개, 뇌 1개.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10대 이상,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열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센서가 초당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만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앞차가 급정거하면 0.1초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뛰어들면 0.05초 안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 CPU로는 어떨까요? 연산 속도가 부족해요.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요. 지연이 발생해요. 그래서 차량 전용 AI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AI 반도체가 없으면 자율주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가 필요합니다. 이 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I인데요. AI를 제대로 돌리려면 엄청나게 빠른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할까요? 차량에 달린 센서들이 보내는 정보는 초당 수십, 수백 기가바이트급 데이터예요. AI가 이 데이터를 보고 앞에 차가 있으니 멈춰야겠다. 사람이 뛰어오니까 속도를 줄이자. 신호가 바뀌니 출발하자. 이런 판단을 밀리초 단위로 내려야 하거든요. 일반 컴퓨터 CPU로는 실시간 판단이 어렵고 전력 소모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AI 전용 반도체가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는 자율주행체의 두뇌를 초고속 저전력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칩이에요. 그럼 차량용 AI 반도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주로 연산 방식과 목적에 따라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SoC, 시스템 온 칩. CPU 플러스 GPU 플러스 AI 연산 유닛을 한 칩에 다 넣은 통합 칩이에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테슬라, 이 자체 칩. 장점으로는 여러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차량용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해요. 핵심,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연산을 한 칩에서 다 처리합니다. 두 번째,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미지랑 영상 처리에 특화된 칩이에요. 센서 영상을 객체 인식하고 그 다음 경로 판단해서 이 과정을 담당합니다. 이런 걸 만든 회사는 엔비디아, AMD가 있습니다. 특징, 병렬 연산, 그러니까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다음, TPU, NPU, AI 신경망 연산에만 특화된 칩이에요. 머신러닝 모델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목적이죠.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구글의 TPU, 삼성의 NPU, 모빌 아이의 IQ가 있습니다. 핵심으로는 AI 추론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다음은 FPGA. 하드웨어를 나중에도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칩이에요.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어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자이링스, 인텔의 알테라. 장점으로는 알고리즘이 바뀌어도 칩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ASIC. 특정 AI 작업에만 최적화된 맞춤형 칩이에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 모빌아이가 자체 개발하고 있어요. 장점으로는 초고속의 저전력 공급합니다. 단점으로는 한번 만들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율주행용 AI 반도체는 속도, 안정성, 전력 효율을 모두 잡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계열이 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차량용 SoC, NPU를 개발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모비스, 차량용 전자제어기, 그러니까 ECU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AI 칩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음, SK 하이닉스. 메모리랑 반도체를 공급하고 특히 AI 연산용 고속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다음, LG전자, LG이노텍. 센서랑 AI 반도체를 연계하고 차량용 AI 시스템 전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요약하면요, 한국 기업들은 주로 칩 설계 플러스 센서 연계 플러스 메모리 공급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자율주행 AI 반도체 분야는 미국이랑 유럽, 중국이 강세입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미국 회사. GPU 기반 AI 자율주행 SoC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테슬라나 메르세데스 같은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텔, 모빌아이, 미국,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IQ라는 칩을 만드는데 완성차 제조사들한테 광범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슬라, 미국. 자체적으로 AI 칩을 설계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다음, 퀄컴, 미국 회사. 차량용 스냅드래곤 라이드라는 칩을 만들고 5G랑 연동되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다음, 자이링스 AMD, 미국 회사죠. FPGA 기반 자율주행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라이즌 로보틱스,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자율주행 AI SoC 개발을 선도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세계적으로 GPU 기반 AI는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전용 SoC는 테슬라, 모빌아이가 강하며 중국은 자체 SoC 개발이 엄청 활발합니다. 한 줄을 정리하면요, 자율주행차는 센서 플러스 AI네, AI 반도체는 초고속 저전력 내칩, 한국은 삼성 중심이고 설계랑 메모리에 강함, 세계는 엔비디아, 인텔, 테슬라가 주도하고 SoC랑 AI 연산에서 앞서 있어요. 결론, AI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자율주행을 지배합니다. 반도체가 발전해도 통신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요. 통신망이 깔려도 법이 없으면 상용할 수 없으며 법이 있어도 전력이 부족하면 차는 멈춥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AI 반도체입니다. 두뇌 없는 차가 달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부 고성능 센서 산업, 자율주행차의 눈과 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AI 반도체가 아무리 빨라도요,
센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주면 무용지물이에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 센서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지, 한국은 어디에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3부에서 뵙겠습니다. 3부 고성능 센서 산업, 자율주행차의 눈과 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센서 없는 자율주행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눈과 귀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AI 반도체가 있어도 센서가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듣듯이 자율주행차는 센서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센서가 없으면 AI 반도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즉, AI의 눈, 귀, 피부 역할을 센서가 담당하는 겁니다. 센서가 하는 일은 뭘까요? 라이다. 3D 공간 지도를 만들고 물체의 위치와 형체를 감지합니다. 이건 사람의 눈이 3D로 보는 역할입니다. 레이더. 속도와 거리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귀와 감각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 차선, 신호, 표지판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이 색깔과 글자를 읽는 역할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센서 없으면 AI는 길 위에서 눈 감고 운전하는 꼴입니다. 이 세 개의 센서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안전합니다. 한 가지 센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고요? 비 오는 날 카메라는 잘 안 보이지만 레이더는 작동합니다. 밤길 카메라는 어둡지만 라이더는 3D로 공간을 감지합니다. 역광 태양이 정면에서 비치면 카메라는 눈이 멀지만 레이더와 라이더는 괜찮아요. 안개 라이더는 약해지지만 레이더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센서 산업 없으면 AI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주요 센서 종류와 역할을 정리해 볼게요. 각 센서 역할이 다르고 장단점도 달라요. 라이다 3D 공간과 물체 위치를 파악합니다. 장점 고정 및 공간 인식 밀리미터 단위를 감지합니다. 한계도 있어요. 가격이 비싸고 비나 안개에 영향을 받아요. 역할은 차량 주변 3D 지도 실시간 생성. 다음 레이더 거리와 속도를 측정합니다. 장점으로는 비, 안개, 밤에도 안정적으로 작동. 한계도 있어요. 세밀한 형상 인식은 어려워요. 역할은 앞차와의 거리, 접근 속도 계산. 다음 카메라 표지판, 신호, 차선을 인식합니다. 장점으로는 색상, 텍스트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요. 한계도 있습니다. 밤, 역광, 비에 취약합니다. 역할은 신호등 색깔, 표지판 글자, 차선을 구분합니다. 다음 초음파 센서 근거리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장점으로는 주차할 때 저속 충돌 방지. 한계도 있어요. 장거리 인식은 불가능해요. 역할 주차 보조,
저속 구간 안전. 핵심은 이겁니다. 세 개의 센서를 함께 사용해야 어떤 날씨이든 어떤 환경에서이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센서와 AI 반도체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센서가 데이터를 보내면 AI 반도체가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가 AI 반도체로 넘겨서 거기서 판단하고 다음 제어 장치 ECU로 갑니다. AI 반도체 종류는 2부에서 말한 SoC, GPU, NPU, FPGA, ASIC 모두 해당돼요. 쉽게 말하면 센서는 눈, 귀, 감각이고 AI 반도체는 두뇌고 제어 장치는 손발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계열과 LG, 삼성이 센서 기술을 주도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라이다,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요. 완성차 OEM에 공급하면서 통합 센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G 이노텍, 카메라, TOF, 센서를 만들어요. 스마트폰 경험을 활용해서 차량용 고정밀 카메라를 개발 중입니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맵스, 센서를 만들고 초소형 정밀 센서 기술이 강점이에요. 다음은 칩스 앤 미디어, 영상 압축 처리 반도체, 코덱 IP라고 하죠. 이것을 전문으로 만들어요. 자율주행차에 달린 10배 이상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압축 처리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AI 반도체로 보내기 전에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하나 시스템, 레이더 센서 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방위산업 경험을 활용해서 자동차 센서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요약하면요, 한국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통합 솔루션과 정밀 모드 제작, 그리고 영상 데이터 처리 기술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센서 산업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이 강세예요. 첫 번째, 벨로다인, 미국 회사. 라이다 선두 기업이고 고정밀 3D 센서를 만들어요. 다음, 루미나, 미국 회사. 장거리 라이더를 전문으로 하고 자율주행용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 독일 회사. 레이더 초음파 센서를 만들고 완성차 OEM에 강점이 있어요. 다음, 콘티넨탈, 독일 회사예요. 센서와 제어기를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모빌아이,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카메라 기반 ADAS와 AI 센서 기술을 주도하고 있어요. 다음, 햇사이, 로보센스, 중국 회사예요.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적으로 라이다는 미국, 레이더 카메라는 독일, 카메라 AI는 이스라엘이 강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요, 자율주행은 센서, 눈, 귀, 감각을 담당합니다. 플러스 AI 반도체, 두뇌를 담당합니다. 플러스 제어 장치, 손발을 담당합니다. 센서 없으면 AI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한국은 정밀 센서, 모듈 제작, 영상 처리 기술이 강합니다. 세계는 라이다와 레이더 기술을 주도 중입니다. 결론,
센서가 정확해야 AI가 제대로 판단합니다. AI 반도체가 아무리 빨라도 센서가 잘못된 데이터를 주면 사고가 납니다. 센서는 자율주행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눈이 먼 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 3D 정밀지도 산업,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가상도로를 만드는 기술, 센서가 아무리 정확해도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일반 내비게이션은 미터 단위 오차를 허용하지만 자율주행용 HD 맵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해야 해요. 어떤 기업들이 이 지도를 만들고 한국은 어디에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4부에서 뵙겠습니다. 4부 3D 정밀지도 산업,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가상도로를 만드는 기술. 정밀지도 없는 자율주행은 길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도로를 외워서 운전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정밀지도로 도로를 기억합니다. 센서가 아무리 정확해도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어요. 사람이 도로를 외워서 여기서 좌회전, 저기서 차선 변경 이렇게 운전하듯이 자율주행차는 정밀지도로 도로를 기억합니다. 일반 GPS는 왜 안 될까요? 일반 GPS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m, 자율주행이 필요한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5에서 10m 오차면요, 차선 구분 불가능, 교차로 정확한 진입 불가능, 회전 차로 진입 불가능, 그냥 길 위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 단위 3D 정밀지도가 필요합니다. 정밀지도 없으면 자율주행은 방향 감각 상실 상태입니다. 정밀지도는 뭐가 다를까요? 정밀지도는 일반 내비게이션 지도랑 완전히 달라요. 차선 단위 3D 지도, 차선의 위치, 폭, 회전, 각도, 표지판 위치까지 다 포함돼요. 역할은 차선 유지, 회전 차로 정확한 진입, 교차로 상세 정보, 신호등 위치, 보행자, 횡단보도 정보가 센티미터 단위로 들어가요. 역할, 교차로 안전주행. 다음은 도로 경사 커브 정보, 경사각, 공률, 높낮이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역할은 회전할 때, 제동할 때 정확한 판단. 다음은 실시간 업데이트. 공사 구간, 장애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요. 역할은 동적인 주행 환경의 대응. 핵심은 이거예요. 정밀지도는 도로 기억 플러스 주변 정보 플러스 실시간 변화를 모두 담은 차량의 기억입니다. 센서, AI 지도는 어떻게 협력할까요? 센서는 주변 관찰, 눈과 기저, 지금 이 순간 주변에 뭐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봐요. AI 반도체, 판단, 두뇌 기능이죠.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해요. 다음, 정밀지도. 이건 도로 기억, 기억력, 지도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차선, 저쪽이 교차로 200m 앞에 신호등을 미리 알려줘요. 쉽게 말하면 센서가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AI가 판단하고 지도는 여기가 어디고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즉 센서 플러스 지도 플러스 AI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돕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 자동차, IT 기업이 정밀 지도 기술을 주도하고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 지도 제작과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요. T맵과 연계해서 자율주행용 지도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다음 네이버 랩스, 자율주행용 3D 정밀 지도를 제작하고 라이다를 활용한 고정밀 매핑 기술이 강점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차량용 정밀 지도를 개발하고 현대 기아차 같은 완성차 제조사와 직접 연계해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요. SK텔레콤, 5G 기반 실시간 지도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합니다. 파인 디지털,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지도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요.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 지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팅크웨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용 HD맵 제작과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차량 데이터 수집, 분석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어요. 요약하면요, 한국은 3D 지도 제작 플러스 실시간 업데이트 플러스 자율주행 플랫폼 연계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지도 기술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정밀 지도 산업은 유럽과 미국이 강세예요. 첫 번째, 히어 테크놀로지스, 독일 회사입니다. 고정밀 3D 지도 분야 선두 기업이고 다수 완성차 OEM의 지도를 공급하고 있어요. 톰톰,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차량용 지도를 만들고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에 연계되는 기술이 강점입니다. 다음, 웨이모, 구글 맵스, 미국 회사예요. 라이더와 AI를 결합한 실시간 지도 제작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모빌아이, 미국,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용 고정밀 지도를 만들고 센서와 직접 연계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럽 기업 지도 제작 장인이고 미국 기업은 AI 연계 실시간 지도의 강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요, 자율주행은 센서, 즉 눈, AI 눈에, 다음 정밀지도 기억, 지도 없으면 차선 교차로 판단 불가. 한국은 3D 지도 제작, 실시간 업데이트, 내비 기술이 강합니다. 세계는 히어 톰톰, 웨이모가 선도 중이에요. 결론, 지도가 정확해야 차가 길을 찾습니다. 센서가 아무리 정확하고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어요. 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이 내비게이션이자 기억 저장소입니다. 기억을 잃은 차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부 초연결 통신 인프라 사업 V2X, 자율주행차가 세상과 대화하는 기술, 지도가 아무리 정확해도 차량끼리 도로와 신호등과 실시간으로 대화하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V2X, 이것은 차량이 모든 것과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 통신망을 만들고
한국은 어디에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5부에서 뵙겠습니다. 5부 초연결 통신 인프라 사업 V2X. 자율주행차가 세상과 대하는 기술. 통신 없는 자율주행은 고립된 AI가 혼자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 운전하지만 자율주행차는 도시 전체와 대화하며 운전합니다. 지도가 아무리 정확해도 차량끼리 도로와 신호등과 실시간으로 대화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요. 사람은 혼자 판단해서 운전하지만 자율주행차는 도시 전체와 대화하면서 운전합니다. 무슨 정보를 주고받을까요? 앞에 사고가 났는지 실시간으로 전달받아서 미리 우회해요. 공사 중인지 공사 구간 정보를 받아서 차선을 바꿔요.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신호등이 차량에게 직접 알려줘요. 다른 차가 어디로 오는지 주변 차량들이 서로 위치와 속도를 공유해요. 이걸 실시간으로 받아야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5G, C-V2X, 차량 신호 통신, 차량 통신, 이게 동시에 깔려야 합니다. 통신 없는 자율주행은 고립된 AI예요. 그럼 핵심 통신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 기술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5G, 5세대 이동통신,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이에요. 역할은 실시간 지도, 센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합니다. 특징은 지연 시간이 1ms 이하로 짧아요. 왜 필요한가? 급정거 같은 긴급 상황에서 즉시 반응해야 하니까요. C-V2X,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인프라 통신이에요. 역할은 도로 상황, 교통 정보를 공유해요. 특징은 셀룰러 네트워크 기반이라 넓은 범위를 커버해요. 왜 필요한가? 차량이 서로 그리고 도로와 대화를 해야 하니까요. 다음, 차량 신호통신 V2I. 신호등과 차량이 직접 대화해요. 역할, 신호 변화를 미리 받아서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특징은 신호등이 5초 후 녹색불 이렇게 알려줘요. 왜 필요한가? 급정거나 급출발을 줄여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해야 하니까요. 다음, 차량 대 차량 통신 V2V. 앞, 옆, 뒤 차량과 정보를 공유해요. 역할은 급정지, 차선 변경 알림이 기능해요. 특징은 차량끼리 직접 통신해서 지연이 거의 없어요. 왜 필요한가? 돌발 상황에 즉시 반응해야 하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통신이 동시에 작동해야 도시 전체와 연결된 AI 운전이 가능합니다. 통신, 센서, AI 지도는 어떻게 협력할까요? 센서는 주변 관찰, 눈과 귀,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봐요. AI 반도체, 판단, 두뇌,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판단합니다. 정밀 지도, 기억력, 지도책, 길을 외우고 있어요. 통신망, 신경망끼리 연결,
도시와 실시간 대화, 도시 전체 정보와 연결되어 쉽게 말하면 센서가 보고 AI가 판단하고 지도는 길을 기억하고 통신은 도시 전체 정보와 연결해요. 한국 기업들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 스타트업까지 V2X 통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기업 통신 인프라 구축, SK텔레콤 5G 기반 V2X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차량 신호통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시범 단지에서 실제 테스트 중입니다. KT 스마트 시티와 연계된 자율주행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해요. 5G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인프라를 운영 중이에요. LG U+, 5G와 차량 통신 기술을 결합하고 자율주행 시범 단지를 직접 운영하면서 V2X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다음, 현대모비스 CVTX 장치를 개발하고 현대 기아차 같은 완성차 제조사와 직접 연계해서 통합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요. HM만도 V2X 통신 장치와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완성차에 공급하고 있어요. 다음, 중소 중견 기업의 V2X 핵심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오토크립트 V2X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차량 통신은 해킹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차량 대 인프라 통신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암호화 인증 시스템을 제공해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SOS랩 V2X 통신 모드가 자율주행 통신 장비를 만들어요. 차량에 직접 장착되는 V2X 단말기와 도로변 통신 장치 RSU를 개발하고 실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텔레칩스 차량용 통신 칩셋을 전문으로 만들어요. V2X 통신을 위한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통신 모드를 통합한 SOEC를 개발 중입니다. 코나 I V2X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요. 차량과 인프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CVTX 프로토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UB밸런스 VTX 통신 솔루션과 자율주행 협력 주행 기술을 개발해요. 차량 간 협력 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대가 대열을 이뤄서 달리는 플래투닝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요약하면요, 한국은 대기업이 5G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이 V2X 보안, 모듈 칩셋, 소프트웨어를 개발로 역할을 나눠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세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통신 인프라 분야는 미국, 중국, 유럽이 강세예요. 첫 번째, 퀄컴, 미국 회사죠. CVTX 모듈과 5G 통신 칩을 만들어요. 차량 대 차량 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 중입니다. 다음, 화웨이, 중국 기업이죠. 5G와 V2X를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중국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있어요.
차량 통신 장비도 직접 만들어요. 다음, 노키아, 에릭슨, 유럽 기업이죠.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량 통신 인프라를 전 세계에 공급해요. 통신망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 테슬라, 미국 기업이죠. 자체 LTE, 5G 통신을 활용하고 OTA, 무선 업데이트로 실시간 차량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차량과 클라우드가 직접 연결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은 5G 플러스 V2X 기술, 유럽은 네트워크 공급이 강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요. 자율주행은 센서는 눈, AI는 두뇌, 지도는 기억, 통신은 신경망. 통신 없으면 AI는 고립된 채 운전한다. 한국은 대기업의 5G 인프라 플러스 중소기업의 V2X 기술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는 퀄컴, 화웨이, 노키아가 주도 중입니다. 통신이 연결되어야 도시 전체가 하나의 AI가 됩니다. 센서가 정확하고 AI가 똑똑하고 지도가 정밀해도 통신이 끊기면 고립된 차가 돼요. 통신 인프라는 자율주행의 신경망입니다. 신경망이 끊긴 AI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부 지능형 스마트 도로 사업. 도로 자체가 똑똑해지는 기술입니다. 통신이 아무리 빨라도 도로 자체가 센서와 AI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스마트 도로는 도로가 직접 차량과 대화하고 사고를 예측하고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 도로를 만들고 한국은 어디에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6부에서 뵙겠습니다. 6부 지능형 스마트 도로 사업. 도로 자체가 똑똑해지는 기술입니다. 기존 도로 그대로면 자율주행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금 도로는 사람 기준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도로는 AI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통신이 아무리 빨라도 도로 자체가 센서와 AI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지판, 사람이 읽으라고 글자로 써 있어요. 신호등, 사람이 보라고 빨강, 노랑, 초록불이 켜져요. 노면 표시, 사람이 차선을 보라고 흰색 선이 그어져 있어요. 지금 도로는 전부 사람 기준입니다. 그럼 자율주행 시대의 도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자율주행차는 AI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도로가 AI와 통신해야 합니다.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AI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기 노면이 미끄러워요. 저기 공사 중이에요. 이렇게요. 신호등이 차량과 대화해야 합니다. 신호 변경 시간을 미리 알려줘요. 10초 후에 녹색불입니다. 이렇게 차량한테 직접 보내요. 교차로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차로 안에서 차량 흐름을 자동으로 조절해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들어와도 충돌 없이 통과시켜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신호등, 도로 센서, 디지털 표지판, AI 교차로, 이것이 필수입니다. 기존 도로 그대로면 자율주행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 도로와 교차로가 바뀌어야 할까요?
지금 도로는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표지판, 신호등, 노면 표시 모두 사람이 읽고 판단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AI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의 도로는 이렇게 변합니다. 도로가 AI와 통신합니다.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요. 신호등이 차량과 대화합니다. 신호 변경 시간을 미리 알려줍니다. 교차로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교차로 안에서 차량 흐름을 자동으로 조절해요. 기존 도로만으로는 자율주행 AI가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럼 스마트 도로는 뭘로 구성될까요? 스마트 도로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스마트 신호등. 신호 상태를 차량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요. 역할, AI 차량이 교차로 진입 타이밍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특징은 신호등이 5초 후 녹색 이렇게 직접 알려줘요. 왜 필요한가? 급정거나 급출발을 줄여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하니까요. 다음, 도로 센서. 차량, 보행자, 장애물을 감지해요. 역할, AI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특징, 도로 곳곳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왜 필요한가? 차량 센서가 못 보는 사각지대도 커버하니까요. 다음은 디지털 표지판. 실시간 속도 제한, 공사 구간을 안내해요. 역할은 차량의 정보를 직접 전송 가능합니다. 특징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요. 왜 필요한가? 변화하는 도로 상황을 즉시 반영해야 하니까요. 다음, AI 교차로. 교차로 내부 차량 흐름을 자동으로 제어해요. 역할, 신호 플러스 차량 데이터를 종합해서 사고를 예방합니다. 특징, 교차로가 스스로 최적의 신호 시간을 계산합니다. 왜 필요한가? 교통체증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스마트 도로는 자율주행차가 길 위에서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센서, AI, 지도, 통신, 스마트 도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첫 번째, 센서는 차량 주변을 관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봐요. AI 반도체, 판단을 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정해요. 다음, 정밀 지도, 도로를 기억합니다. 길을 외우고 있어요. 다음, 통신망, 다른 차량 신호 교차로와 연결시켜요. 도시 전체와 대화하는 겁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 AI와 직접 소통하며 환경을 바꿔요. 도로가 AI한테 여기 미끄러워요? 신호고 바뀌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 도로가 있어야 AI가 단순 관찰을 넘어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부터 중소, 중견기업까지 스마트 도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기업, 통합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스마트 신호등과 AI 교차로 기술을 개발하고요. 자율주행 시범단지를 직접 구축하고 있어요. 차량과 도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요. LG 이노텍, 차량용 센서와 스마트 도로 센서를 연계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요. 도로 센서가 감지한 정보를 차량 센서와 결합해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KT, 5G 기반 스마트 도로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고요.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로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해서 관리해요. SK텔레콤, 5G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스마트 신호등과 도로 센서를 연결하고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요. LG U+, 자율주행 시범 단지에 5G 통신망을 깔고 V2X 기반 스마트 도로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중소, 중견기업 핵심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CNS 테크놀로지,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제어 솔루션을 개발해요. 교차로 신호를 AI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전국 주요 도시에 공급하고 있어요.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K-사인, 스마트 교통 표지판과 가변 정보판 VMS를 만들어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속도 제한, 공사 구간을 표시하는 디지털 표지판을 제공하고 차량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다음, 한국 ITS 구축과 교통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해요. 도로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다음, UB밸런스, V2X 통신 솔루션과 협력 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스마트 도로와 차량이 연계된 통합 시스템도 제공해요. 도로가 차량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다음, S1, 도로 CCTV와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제공해요. 도로 위 차량, 보행자,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해서 교통관제센터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부, 지자체 실증 프로젝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디지털 표지판, 도로 센서를 실제 도로에 설치하고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실증 도로를 만들어요. 판교, 상암, 세종시 등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요약하면요, 한국은 대기업의 통합 솔루션 플러스 중소기업의 교통제어 센서 표지판 기술 플러스 지자체 협업으로 스마트 도로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세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스마트 도로는 독일, 미국, 중국이 강세예요. 지멘스, 보시, 독일 그룹이죠. 스마트 교차로와 디지털 신호등 솔루션을 제공해요. 교차로가 스스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다음, 퀄컴, 미국 그룹이죠. C-V2X 기반 스마트 도로 통신 기술을 주도하고요. 차량과 도로가 직접 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화웨이, 중국 기업이죠. 5G와 스마트 시티를 연계한
교차로 통신 솔루션을 제공해요. 중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스마트 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웨이모 모빌아이, 미국,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스마트 도로를 연계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로 인프라와 차량이 통합된 자율주행 생태계를 만들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적으로 통신 기반 스마트 도로 플러스 AI 교차로 솔루션이 경쟁력이에요. 한 줄로 정리하면요. 자율주행은 센서 플러스 AI 플러스 지도 플러스 통신 플러스 스마트 도로. 도로가 AI와 소통해야 안전하게 판단 가능하고요. 한국은 대기업은 통합 솔루션,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멘스, 퀄컴, 화웨이가 주도 중입니다. 도로가 똑똑해져야 차도 똑똑해집니다. 센서 AI, 지도, 통신이 다 갖춰져 있어도 도로가 AI와 대화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어요. 스마트 도로는 자율주행의 능동적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멍청한 도로 위에서는 똑똑한 차도 무용지물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7부 스마트 시티 설계 사업, 도시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기술, 스마트 도로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도시 전체가 통합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에요. 스마트 시티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물류, 에너지 주거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최적화되는 미래 도시예요. 어떤 기업들이 이 도시를 설계하고 한국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 7부에서 뵙겠습니다. 7부 스마트 시티 설계 사업. 도시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기술. 자율주행은 도시 혁명입니다. 자율주행이 보급되면 도시의 구조가 붕괴합니다. 스마트 도로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도시 전체가 통합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에요.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인 택시,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무인 버스, 대중교통이 24시간 자동으로 운행돼요. 무인 셔틀, 짧은 거리는 자율주행 셔틀이 담당합니다. 자동 주차, 차가 알아서 주차하고 알아서 나와요. 차량 공유, 소유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렀어요.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되면 기존 도시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주차장이 필요 없어집니다. 차가 계속 움직이니까 장시간 주차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주차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체계가 개편돼요. AI가 차량 흐름을 최적화하니까 신호체계와 차선 배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환승센터가 재설계돼요. 버스, 지하철, 자율주행 셔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야 해요. 도로가 재구성돼요. 차로수, 회전차로, 스마트 신호등이 AI 중심으로 다시 배치돼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은 도시 혁명입니다. 왜 도시가 바뀌어야 할까요?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도시 전체 구조가
기존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바뀌어야 해요. 기존 도시는 이랬어요. 사람이 운전, 주차, 교통, 체계, 환승센터, 도로 설계 모두 사람 기준.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요, 무인 택시, 언제든지 호출하면 와요. 무인 버스, 정해진 노선을 자동으로 달려요. 무인 셔틀, 짧은 구간을 순환해요. 자동 주차, 사람이 내리면 차가 알아서 주차해요. 차량 공유, 한 대의 차를 여러 명이 시간대별로 나눴어요. 이런 변화는 기존 도시 구조를 그대로 두면 효율적 운행이 어렵고 혼잡, 비효율이 발생해요. 자율주행 시대, 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변화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차장 감소. 차량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공유되니까 장시간 주차 공간이 필요 없어요. 도심 중심부 주차장 재개발 가능. 주차장이 공원, 광장, 상업시설로 바뀌어요. 예시, 서울 강남역 주변 주차장들이 시민공간으로 전환. 다음, 교통체계 개편. 도로, 신호, 차선 설계가 AI 중심으로 바뀌어요. AI가 차량 흐름을 최적화해서 교통 혼잡 감소합니다.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차량 흐름에 맞춰 조절돼요. 예시로 교차로 대기시간 50% 이상 감소. 다음, 환승센터 재설계. 대중교통과 자율주행이 연계돼요. 버스, 셔틀, 정류장 위치가 최적화됩니다. 지하철역에서 자율주행 셔틀로 바로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예시로 마스, 서비스형 모빌리티 플랫폼 통합. 다음, 도로 재구성. 차로수, 회전차로, 스마트 신호등이 재배치돼요. 기존 도로보다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 가능. 자율주행 전용 차로 신설. 예시로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전용 레인이 생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율주행은 도시 전체를 효율화하고 혁신하는 촉매제예요. 센서, AI, 지도, 통신,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연계될까요? 센서는 차량 주변을 관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봐요. AI 반도체는 판단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요. 정밀 지도는 도로를 기억합니다. 길을 외우고 있어요. 통신망은 차량, 도로, 신호 연결을 시킵니다. 모든 게 대화를 합니다. 스마트 도로, 도로 환경이 AI와 소통을 합니다. 도로가 똑똑해져요. 스마트 시티, 도로 전체가 자율주행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 시티는 자율주행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고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전체예요. 한국 기업들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통신사, 지자체, 중소, 중견기업이 협력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어요. 대기업은 통합 플랫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기반 도시 설계에 참여하고요. 무인 셔틀 실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종시, 판교 등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직접 운영하면서 스마트 시티 모델을 만들어요. 퍼스커,
스마트 시티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교통 주차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요. 도시 전체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최적화하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LG CNS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요.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부산 에코 델타 시티 같은 실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다음은 통신사 5G 인프라. KT 5G와 C-V2X 기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요. 스마트 시티 운영 시스템과 자율주행 차량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시를 가상으로 관리합니다. SK텔레콤 5G 기반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AI 기반 교통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요. 자율주행 시범 단지에 통신 인프라를 깔고 있어요. LGU 플러스 5G 네트워크와 IoT 기술을 결합해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주행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에요. 중소, 중견기업 핵심 솔루션 시그널링크 스마트 시티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을 전문으로 만들어요. AI 기반 신호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율주행 차량과 신호등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K-웨더 기상 데이터와 교통 정보를 결합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제공해요. 날씨에 따라 자율주행 경로를 최적화하고 도시 교통 흐름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UBvelux VTX 기반 협력 주행과 스마트 시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요. 자율주행 차량 도시 인프라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 에너지와 교통을 통합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개발해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자율주행 차량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 지자체 실증 프로젝트 서울시, 세종시, 부산시 스마트 시티 시범 단지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시범 도로를 운영해요. 세종시 5-1 생활권, 부산 에코 델타 시티 등에서 실제 자율주행 셔틀과 스마트 인프라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요약하면요, 한국은 대기업의 통합 플랫폼 플러스 통신사의 5G 인프라 플러스 중소기업의 교통, 기상,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지자체의 실증으로 스마트 시티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세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 분야는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중국이 강세예요. 싱가포르 무인 셔틀 스마트 교통 관리 자율주행 시범 단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실험실처럼 움직이고 자율주행과 대중교통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요. 다음 애리조나 피닉스 미국 웨이모 무인 택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자율주행 시험 도로가 갖춰져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매일 무인 택시를 이용하는 세계 최초 도시예요. 다음은 토론토 키사이드 캐나다 구글의 자회사 사이드워크 랩스가 설계한 스마트 시티 계획이 있었어요. 자율주행과 스마트 인프라를 통합한 미래도시 모델이었어요. 현재는 중단됐지만 컨셉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어요. 다음, 화웨이 스마트시티 텐센트 중국. 5G와 AI 기반 스마트시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어요. 선전, 황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 인프라를 통합 운영 중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적 스마트 시티는 자율주행 차량 플러스 스마트 도로 플러스 통신 플러스 데이터 기반 도시. 한 줄로 정리하면요. 자율주행은 센서 플러스 AI 플러스 통신 플러스 지도 플러스 스마트 도로 플러스 스마트 시티입니다. 도시 전체가 AI와 차량 중심으로 재설계되어 혁신 가능합니다. 한국은 대기업 플랫폼 플러스 통신사 인프라 플러스 중소기업 솔루션 플러스 지자체 실증 플러스입니다. 세계는 싱가포르, 피닉스, 중국이 선도 중입니다. 자율주행은 차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꿉니다. 센서, AI, 지도, 통신, 스마트 도로가 다 갖춰져 있어도 도시 전체가 통합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에요. 스마트 시티는 자율주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무대 없는 공연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어디서든 끊김없는 통신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도심 밖, 산강, 해안에서는 통신이 끊겨요. 저궤도 위성 LEO 세틀라이트는 전국토를 커버하는 통신망이에요. 어떤 기업들이 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한국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 5에서 뵙겠습니다. 5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어디서든 끊김없는 통신망을 만드는 기술! 위성 없는 자율주행은 도시 밖에서 멈춥니다. 5G는 도시 밖에서 끊깁니다. 스마트 시티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도심 밖, 산간, 해안에서는 통신이 끊겨요. 5G가 아무리 빠르고 강력해도 한계가 명확해요. 5G가 끊기는 곳, 첫 번째, 산악지역. 기지국을 세우기 어려워요. 해안지역, 바다 위에는 기지국이 없어요. 고속도로 외곽, 도시 사이 중간 구간은 커버가 약해요. 시골, 인구가 적어서 통신 인프라 투자가 적어요. 그래서 끊깁니다. 자율주행은 끊기면 사고입니다.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이 실시간 정보를 못 받아요. 앞에 사고가 났는지 공사 중인지 몰라요. 다른 차량과 대화 못해요. V2V, 통신이 끊깁니다. 긴급 상황 대응이 불가해요. 사고가 나도 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 LEO 세틀라이트, 위성 기반 관제, 글로벌 커버리지가 필수입니다. 위성 없는 자율주행은 도시 밖에서 멈춥니다. 왜 저궤도 위성이 자율주행의 필수일까요? 5G 통신은 강력하지만 도시 외곽, 산악, 고속도로 외곽, 시골에서는 연결이 끊기기 쉬워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율주행차는 통신이 끊기면 사고 위험이 올라가요. 센서가 주변을 보긴 하지만 멀리 있는 사고는 공사 정보는 통신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해결책은요. 저궤도 위성과 위성 기반 관제를 통해 글로벌 커버리지를 확보해야 해요. 즉, 위성 없으면 자율주행차는 도시 밖에서 멈춘다고 봐야 합니다.
저궤도 위성 LEO 뭐가 특별할까요? 저궤도 위성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저궤도 LEO Lowest Orbit 지구에서 500에서 2000km 상공에 떠 있어요. 역할은 통신 지연이 짧고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요. 특징, 기존 정지 궤도 위성보다 훨씬 낮아서 지연이 적어요. 왜 필요한가? 자율주행은 밀초 단위 반응이 필요하니까요. 위성 기반 관제, 차량 위치와 교통 상황을 전 세계에서 관제해요. 역할은 실시간 사고, 교통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징, 위성이 차량 데이터를 받아서 관제 센터로 전송해요. 왜 필요한가? 도시 밖에서도 관제가 가능해야 하니까요. 글로벌 커버리지, 도심, 산간, 해안 모두 연결돼요. 역할, 통신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특징, 전 세계 어디서든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합니다. 왜 필요한가? 자율주행은 어디서든 작동해야 하니까요. 5G 플러스 위성 통합, 도시와 외곽이 연속적으로 연결돼요. 역할, AI 차량이 항상 연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징은 도시에서는 5G, 외곽에서는 위성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왜 필요한가? 끊김없는 연결이 안전의 핵심이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저궤도 위성은 도심 밖에서도 안전하게 연결되는 신경망 연장선입니다. 센서, AI, 지도, 통신,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 위성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센서는 주변 관찰. 지금 이 순간을 봐요. AI 반도체는 판단.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요. 정밀 지도는 기억합니다. 길을 외우고 있어요. 통신망은 차량, 도로를 연결해요. 도시 안에서 대화합니다. 스마트 도로는 도로와 실시간 대화합니다.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 전체에 연결을 합니다.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요. 저궤도 위성은 도시 밖 사각지대에 연결을 합니다. 어디서든 끊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위성은 도시 외곽, 시골, 고속도로에서도 AI 차량이 끊김없이 운행하도록 해주는 최종 안전망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연구기관, 대기업, 통신사, 중소, 중견기업이 협력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 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린, 저궤도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관제 시스템을 운영해요. 차세대 중형 위성 CAS-500을 개발해서 지구 관측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대기업, 위성 제작 통신 연계, 하나 시스템, 위성 기반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율주행용 관제와 연계하는 기술을 만들어요. 방위산업 경험을 활용해서 위성 통신 장비와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성 발사체와 우주 시스템을 개발해요. 저궤도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KT, 위성과 5G를 연계한 통화 통신망을 구축해요. 도시에서는 5G, 외곽에서는 위성으로 자동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에요. SK텔레콤,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협력해서 한국에 위성 통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중소, 중견 기업 위성 제작 관제 기술, 세트렉 아이, 소형 위성 전문 기업이에요. 저궤도 위성을 설계 제작하고 글로벌 관제 기술을 개발해요. 지구 관측 위성과 통신 위성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고 20개국 이상의 위성을 수출했어요. 컨택, 위성 통신 단말기와 안테나를 개발해요. 차량에 장착되는 위성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자율주행차가 위성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AP 위성, 위성 데이터 분석과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요. 위성에서 받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에요. 인스페이스, 민간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입니다. 소형 위성을 저렴하게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저궤도 위성 배치 비용을 낮추는 게 목표예요. 요약하면요, 한국은 정부 연구기관의 위성 개발 플러스 대기업의 위성 제작 통신 연계 플러스 중소기업의 소형 위성 단말기 기술로 저궤도 위성 플러스 5G 통합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럼 세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저궤도 위성 분야는 미국, 영국, 캐나다가 압도적입니다. 스타링크, 스페이스X, 미국 기업이죠. 저궤도 위성 5,000개 이상을 쏘아 올렸고요. 전 세계 5G 사각지대를 커버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차량 통신에도 활용 가능해요. 원앱, 영국 기업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통신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특히 국지방과 외딴 지역 커버리지가 강점입니다. 아마존 카이퍼, 미국 기업이죠. 아마존이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에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고 자율주행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에요. 텔레스 LEO, 캐나다 기업입니다. 글로벌 위성 커버리지와 저지연 통신을 제공해요. 기업용 위성 통신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고 자율주행, 물류 차량 등에 활용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기업이 저궤도 위성 통신과 글로벌 커버리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할게요. 자율주행은 센서 플러스 AI 플러스 지도 플러스 통신 플러스 스마트 도로 플러스 스마트 시티 플러스 저궤도 위성. 위성 없으면 도시 밖에서 멈춘다. 한국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위성 개발, 통신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스타링크, 원앱, 아마존이 주도하고 있어요. 위성이 있어야 전국 어디서든 달릴 수 있어요. 센서, AI, 지도, 통신,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가 다 갖춰져 있어도 도시 밖에서 통신이 끊기면 자율주행은 끊깁니다. 저궤도 위성은 자율주행의 최종 안전망이에요. 안전망 없는 자율주행은 도시의 가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부, 법, 제도 및 보험 시스템 정비, 자율주행이 길 위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규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길 위에 설 수밖에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가? 사고 시 보상은? 개인정보는? 해킹 방지는?
이 모든 것이 법과 제도로 정립되어야 해요. 어떤 나라가 법제화를 완료했고 한국은 어디까지 왔는지 9부에서 뵙겠습니다. 9부 법, 제도 및 보험 시스템 정비. 자유주행이 길 위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규칙. 법이 없으면 기술은 길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법이 없으면 상용화 불가능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길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센서, AI, 지도, 통신, 위성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법과 보험이 없으면 도로에 나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운전자? 제조사? AI?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나요? 제조사 책임은요? AI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이런 질문에 답이 없으면 상용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법을 바꿨어요. 독일은 이미 제조사 책임법 통과, 레벨 4 상용화 허용, 법이 먼저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이 준비되면 법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법이 먼저 준비되어야 기술이 상용화됩니다. 왜 법과 보험이 필수일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리 규정이 없으면 상용화가 불가능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고 책임! 운전자, 제조사, AI 누가 책임지나요? 보험 처리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나요? 제조사 책임 시스템 오류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즉 법과 보험 없이는 자율주행차를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법과 보험은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책임 규정. AI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해요. 왜 필요한가? 사고가 나면 누가 벌금을 내고 누가 처벌받는지 정해야 해요. 특징, 운전자가 아니라 AI가 운전했다면 제조사나 시스템 제공자가 책임질 수도 있어요. 예시, 독일은 제조사 책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험제도, 자율주행 전용 보험을 설계해야 해요. 왜 필요한가? 기존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가시를 전제로 하는데 자율주행은 AI 오류일 수 있어요. 특징, AI 오류, 무인 택시 사고, 해킹 사고 등을 모두 보장해야 해요. 예시, 독일, 싱가포르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조사 책임, 차량이나 AI에 결함이 생기면 배상 기준을 정해야 해요. 왜 필요한가? 소프트웨어 버그로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특징, 레벨 4, 5 차량 상용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예시, 미국은 주별로 제조사 책임 규정을 만들고 있어요. 상용화 허용법,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법으로 허용해야 해요. 왜 필요한가? 법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도로에 나갈 수 없어요. 특징, 무인 택시, 무인 버스, 무인 셔틀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요. 예시,
독일, 싱가포르는 이미 레벨 4 상용화를 법으로 허용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법과 보험이 먼저 준비되어야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한국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법, 보험 기반을 마련하는 중이에요. 상용화 단계는 아직 초기예요. 정부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만들고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시범도로와 레벨3 차량 시험을 허용하고 있어요. 세종시, 판교 등에서 법, 보험, 실증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기준과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시범 운행 허가를 관리해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율주행 보험 제도를 연구하고 손해보험사와 협력해서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 중이에요. 보험사, 모빌리티 보험 개발, 삼성화재, AI 운전자 전용 보험을 연구하고 자율주행 차량 사고 시 보장 범위를 설계하고 있어요. 무인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 중이에요.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보험과 모빌리티 서비스 보험을 개발하고 있어요. 레벨 3, 레벨 4 단계별로 다른 보험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KB 손해보험, 차량 공유, 무인 셔틀 서비스에 맞는 보험을 연구 중이에요. 특히 제조사 책임과 운행자 책임을 나누는 보험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요. 법률 컨설팅 기업, 법무법인 태평야 김현장, 자율주행 관련 법률 자문과 제조사 책임 규정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규제 대응 전략을 만들어요. 딜로이트 코리아, KPMG 코리아, 자율주행 법 제도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해서 한국 기업에 조언해요. 보험 상품 설계와 규제 샌드박스, 레귤레이터리 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조사 책임 규정, 현재는 일부 가이드라인 수준이에요. 레벨 4 상용화를 위한 법 제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법, 보험 기반은 마련 중이지만 상용화 단계는 아직 초기예요. 그럼 세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법과 보험 분야는 독일, 미국, 싱가포르, 영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제조사 책임법을 통과시켰고 레벨 4 상용화를 허용했어요. 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주고 보험 기준을 마련했어요. 캘리포니아는 엄격한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애리조나는 규제를 최소화해서 웨이머 무인 택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싱가포르 무인 셔틀과 택시 상용화를 허용했고 보험과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어요. 도시 전체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면서 법 제도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영국 레벨 4, 5를 상용화를 법제화했고 제조사 책임 규정을 정비했어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를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완성할 계획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는 법과 보험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 기술 상용화 순서로 진행하고 있어요. 한 줄로 정리하면은 자율주행은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과 보험 없으면 상용화 불가. 사고 책임과 제조사 배상 규정이 먼저 필요. 한국은 법, 보험 기반 마련 중이고 상용화는 초기 단계. 세계는 독일, 미국, 싱가포르가 법제화 선도. 법이 준비되어야 기술이 달립니다. 센서, AI, 지도, 통신, 위성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법과 보험이 없으면 도로에 나갈 수 없어요. 법과 보험은 자율주행의 상용화 관문입니다. 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갇힙니다. 다음 시간에는 10부 차세대 전력 인프라 사업 원자력 SMR 자율주행 시대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기술. 자율주행차 대부분은 전기차예요. 수백만 대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하려면 국가 전력망 자체가 확장되어야 해요.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리고 SMR이 핵심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 전력망을 만들고 한국은 어디에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10부에서 뵙겠습니다. 10부 차세대 전력 인프라 사업 원자력 SMR 자율주행 시대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기술. 자율주행은 전력 산업 없으면 작동이 불가합니다. 자율주행사에는 24시간 전기를 먹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대부분은 전기차예요. 수백만 대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하려면 국가 전력망 자체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율주행사에는 첫째, AI 데이터 센터, 차량 판단, 지도, 센서 데이터를 처리해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5G 기지국, 실시간 통신 연결을 유지해요. 밤낮 없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 스마트 시티 관제, 교통, 신호, 도시 관리를 해요. 멈추면 안 돼요. 전기차 충전, 무인 택시, 버스가 계속 운행하려면 충전소가 24시간 작동해야 해요. 도시 전체 센서, 도로, 차량, 보행자를 감지해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해요. 이 모두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이건 재생에너지로 감당 불가능합니다. 태양광은 밤에는 안 돼요. 풍력, 바람 안 불면 멈춰요.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해요. 자율주행사에는 단 1초도 전기가 끊기면 안 돼요. AI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차량이 판단이 못해요. 5G 기지국이 꺼지면 통신이 끊겨요. 스마트 시티 관제가 다운되면 교통 시스템이 마비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원전을 재가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SMR 건설하고요. AI 데이터 센터를 원전에 직결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전력 사업 없으면 작동이 불가합니다. 왜 전력 인프라가 필수일까요? AI 데이터 센터, 차량 판단, 지도, 센서 데이터를 처리해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멈추면 안 됩니다.
5G 기지국, 실시간 통신을 연결해요. 밤이든 낮이든 항상 켜져 있어야 해요. 스마트 시티 관제, 교통, 신호, 도시를 관리해요. 24시간 365일 작동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무인 택시, 버스가 계속 운행하려면 충전소가 언제든 작동해야 해요. 도시 전체 센서, 도로, 차량, 보행자를 감지해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해요. 전력 없으면 AI도, 통신도, 차량도, 스마트 시티도 모두 멈춥니다. 재생에너지만은 왜 부족할까요? 재생에너지는 좋은데 안정성이 부족해요. 출력 안정성 부족.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변동돼요. 태양광, 밤에는 0%, 흐린 날은 50% 이하. 풍력, 바람 안 불면 멈춤, 너무 강하면 오히려 정지. 문제는 전력 생산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이 불가해요. 자율주행 사회는 밤낮 상관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밤 12시에도 무인택시가 달려야 하고 새벽 3시에도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야 하고 비 오는 날에도 5G 기지국이 켜져 있어야 해요. 데이터 센터, 5G, 스마트 시티 전력 급증, 수 기가와트급 전력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불가능해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만 100메가와트 이상 소비, 전국 5G 기지국이 수 기가바이트 소비, 스마트 시티 센서, 신호등 관제 시스템까지 더하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원자력계 SMR입니다. 세계는 이미 답을 찾았어요. 원전 재가동,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을 공급해요.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 생산합니다. 날씨나 시간대에 영향받지 않아요. 프랑스는 전력의 70% 이상이 원전에서 생산합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 도심이나 데이터 센터 근처에 직결해서 유연하게 전력을 공급해요. 크기가 작아서 도심 근처에 설치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설치만 하면 돼요. 미국, 영국, 캐나다가 적극 개발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원전 직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24시간 안정 가동해요.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설치해서 직접 전력 공급, 송전 손실 없음, 안정적인 전력 확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SMR 현재 투자 중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율주행 사회는 전력 사업 없으면 작동이 불가합니다. 한국 정부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현재 정부 정책, 원자력 축소,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을 점점 줄이고 태양과 풍력만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점 1. 자율주행, AI 스마트 시티 전력 수요 대응 불가. 재생에너지로는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해요. AI 데이터 센터는 밤에도 돌아야 하는데 태양광은 밤에 제로. 전기차 충전은 언제든 가능해야 하는데 풍력은 바람 없으면 멈춤. 스마트 시티는 1초도 멈추면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불안정. 문제점 2. 재생에너지 변동성 때문에 24시간 연속 운영 어려움.
출력이 들쭉날쭉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져요. 낮에는 전기가 남아서 버리고 밤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이염. 이런 상태로는 자율주행 사회 불가능. 문제점 3. 전력 부족 시 자율주행 사회에 전기차 인프라 마비 가능. 전기가 부족하면 모든 게 멈춰요. 전기차 충전소가 문을 닫으면 무인 택시 운행이 불가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다운되면 자율주행 판단 불가해요. 5G 기지국이 꺼지면 통신이 두절됩니다. AI를 키우겠다면서 완전히 폐지하는 건 모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 강국이 되겠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돌릴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자율주행 선도국가. 그런데 전기차 충전하고 5G 기지국 돌릴 전기는요?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 그런데 24시간 돌아갈 전기는 태양광으로 감당 가능한가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밤에도, 비 오는 날에도, 바람 안 부는 날에도 AI는 돌아가야 하고 차는 달려야 하고 도시는 작동해야 해요. 원전 없이 AI를 키우겠다는 건 냉장고 전원 안 꽂고 음식 보관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원자력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면 자율주행 기반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전력 인프라 분야는 프랑스, 미국, 중국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프랑스,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서 생산해요. AI, 자율주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요. 미국, SMR 개발과 원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원전에 직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를 혼합해서 스마트 시티 전력을 안정화하고 있어요. 대규모 원전을 계속 짓는 동시에 태양광, 풍력도 병행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는 원자력 플러스 재생에너지 혼합으로 자율주행 사이의 전력을 안정하고 있어요. 한 줄로 정리하면 자율주행은 센서 플러스 AI 플러스 지도 플러스 통신 플러스 스마트 도로 플러스 스마트 시티 플러스 위성 플러스 법 보험 플러스 전력입니다. 전력 없으면 모든 시스템이 멈춥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안정 공급 불가능합니다. 세계는 원자력 플러스 SMR 플러스 재생에너지 혼합으로 안정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원전 배제 정책은 자율주행 AI 시대와 정면 모순됩니다. 전기 없는 자율주행은 상상 속 이야기입니다. 센서, AI, 지도, 통신, 위성, 법, 보험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게 멈춰요. 자율주행 사회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입니다. 원전에 배제하고 AI를 키우겠다는 건 에어컨 없이 여름에 나겠다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입니다. 전력 인프라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